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6일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국민들을 외면한 대외 국가들을 위한 수백억 달러 원조의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월 14일 하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된 대외 지원 패키지를 상원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건은 테이블 위에 놓인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는 상원이 하원에게 보낸 최근 법안에 미국의 국경의 안보에 대한 단 한마디도 없는 상원에 의해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주간 하원 공화당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의 발언은 상원이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 공산주의 중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파트너에게 48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953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 패키지를 70대 29로 통과시킨 이틀 후 나온 것입니다. 이는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남이 나라에 무한한 원조로 퍼줌으로써 미국 국민들에게는 정작 있어야 할 국경안보와 서민경제는 외면한 처사라는 것을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들을 모아 공화당 존슨 하원의장이 민주당이 다수 있는 상원의원과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원은 국경안보 및 이민개혁과 더불어 해외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1180억 달러 규모의 법안 표결에 실패한 후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 5,000건의 불법 국경을 통과해 국경 폐쇄를 의무화했지만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 4,000건에 도달하면 국토안보부 DHS가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긴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 협상은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석방 권한을 제한하여 더 많은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여 이에 반한 망명 신청의 초기 심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더 높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멕시코 잔류 정책 복원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많은 공화당원들이 모든 언론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처럼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국경 보안 조치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러시아와 전쟁 중인 동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는 이달 초에 그러한 법안이 포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의 유럽 행진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선 우리 자신의 국경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이 해외 원조 패키지를 통과시킨 직후 그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중 일부는 2월 14일 발언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논의 초기부터 소위 국가안보 추가 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국가안보가 우리 국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존슨 하원의장은 말했습니다. 국가안보 추가 법안의 임무는 전 세계에 추가 해외 원조를 보내기 전에 미국 자체의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미국 국민이 요구하고 마땅히 대답을 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강경 국경 법안을 상원이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세관국 경순찰대는 17만 6,205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습니다. 2023년 10월 1일에 시작된 연방회계연도에는 거의 96만 2천 건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있었습니다. 국경의 불법 입국자의 미국 내 문제는 해결치 못하고 미국 아닌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씩 퍼주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미국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끝이 없을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은 17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명일자는 18일입니다. 후임 사무총장에는 최다령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사무총장 임명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해 제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임기 4년으로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감사위원이 됩니다. 유 신임 감사위원은 1967년 경남 합천태생으로 대학오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동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1994년 행정고시 제38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에는 1997년 전입해 사무총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 1국장, 국방감사국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는 공공기관감사국장 시절 월성원전 감사를 주도했고 2022년 6월부터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주요 국가통계 실태 등 굵직한 감사들을 지휘했습니다. 최달령 신임 사무총장은 1968년 경북 영천태생으로 덕원고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해 제1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적극 행정면책제도, 사전 컨설팅제도, 고위험 중점 분야 제도 도입 등을 주도했으며 2018년과 2020년 직원들이 실시한 관리자 리더십 평가에서 닮고 싶은 선배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본인 자유겠으나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은 일개 잡범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조 전 장관이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곳 광주 시민을 생각하며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다는 말로 광주를 능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 시장에 대해 감찰 무마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잡범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이른바 운동권 청산 기조로 둔 것에 여러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청산하려는 것은 민주당 부패 세력에 대한 청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재욱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 돈봉투 뿌려서 구속 중이신 분 등 이런 분들이 지금 당당하게 연일 출마 선언 내지 창당 선언을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인가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그는 이런 범죄자들이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똘똘 뭉쳐서 검찰 수사도 사법부 판결도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어쩌다 대한민국 국회가 범죄자들의 방탄 벙커가 됐는지 정말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음료를 일주일에 2번만 마셔도 심장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사람도 가당 음료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마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캐나다 라발대 공동연구팀은 성인 10만 5,148명의 건강 데이터를 30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가당 음료 섭취와 심장병 발병의 연관성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당 음료는 탄산음료, 레모네이드, 과일 칵테일 등이 포함됩니다. 연구 결과 가당 음료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신체 활동 수준과 상관없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섭취할 경우 심장병 위험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가당 음료의 경우는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저자 장 필립 드루인 샤르티에 교수는 신체 활동은 가당 음료 관련 심혈관 질환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주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며 가당 음료는 안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임상영양 저널지인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최근 게재됐습니다. 지난 14일 LA 한인타운 아로마센터에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LA 지부가 주최한 이승만 포럼이 개최되어 본국에서 최고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개국전쟁의 인기와 함께한 이번 포럼은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이날 약 150여 명의 한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은 김성옥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제1부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진행되어 전 자막 강순영 대표의 개회기도와 우남콰이어의 선창으로 이승만의 노래를 모든 회원들이 부르면서 감격의 눈물도 흘리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이어 약 25분간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고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다큐 형식의 메시지 영상이 상영되자 감동의 탄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부 순서가 끝나고 2부의 포럼 시간이 되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LA 회장인 최학량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이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모순점과 반역적인 정치 행태를 비난하자 참석한 많은 회원들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포럼 첫 번째 순서에서 기념사업회 미주 총회장인 김남수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반한국적인 인사들의 반이승만 정치와 모함,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반이승만 역사 설정 등을 통렬하게 비판하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특별히 이 포럼을 위해 참석한 문무일 한국본부 사무총장의 두 번째 포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설명하며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회원들의 탄성이 나오곤 했습니다. 이어 최고령의 회원인 최영민, 김계환 상임고문의 특별 찬송, 내 구주 더욱 사랑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 산부인 만찬과 친교 시간이 이어졌으며 2월 출생 회원의 생일 케이크를 커팅한 후 에쿠스 한미연합회 LA 회장인 김영구 목사의 식사기도와 만찬을 끝으로 포럼 행사를 성대히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본 KUMC TV에서는 이날 거행된 포럼 전체를 편집 후 내일 방영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